넘어갑니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주제는요. 제주항공 사고와 관련된 괴담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괴담 같은 거는 웬만하면 잘 다루지 않습니다. 괴담을 괴담이라고 얘기하면 분명히 괴담을 괴담이라고 얘기했을 뿐인데 이게 더 널리 퍼지는 습성이 있더군요. 그래서 웬만하면 잘 다루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꼭 다뤄야 할 것 같아서, 이거 다루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꼭 한번 다뤄봅니다. 유족들을 두 번 울리는 제주항공 사고 괴담입니다. 이 제주항공 사고에 북한이 개입됐다. 주가 조작이 있었다. 주식 대량 매집이 있었다. 매도가 있었다. 뭐 이런 소리들이 마구 퍼지고 있어요. 참 제가 기가 찹니다.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근거가 조금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100배, 1000배 부풀려 가지고 도대체 여기에서 이 말이 어떻게 나오나 싶을 정도로 정말 기괴한 능력들을 발휘하는 그런 괴담들이었습니다. 특히 주가 조작 괴담은 참 그럴싸하게 만들어졌는데 조금만 살펴봐도 이것이 얼마나 헛된 망상인지 쉽게 드러납니다. 웃기는 거는요, 이거를 기자들이 받아쓰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 괴담들을 다뤄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봐주세요. 자, 제주항공 참사 벌어지고 지금 벌써 며칠이 지났습니다. 분향소를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시죠? 지금까지는 인근 주민들이 주로 찾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문을 못 하시는 분들은 멀리서 선결제를 해 주신다고도 하죠. 이번에 우리가 이 선결제 문화가 우리 사회의 새로운 연대의 이런 문화로 발전하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 좀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자, 이렇게 분향소를 찾으면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감싸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이번 사태를 또 악용하려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들이 과연 사람인가 싶은데 이들도 사람이더군요. 지금 전 국민이 다 이 유족들의 아픔과 함께 합니다. 윤영빈 씨, 개그맨 윤영빈 씨는요, 공연을 취소를 해버렸습니다. 국가적인 참사가 났는데 웃고 떠들 수 없다라는 거죠. 가수 알리는 공연을 취소하고 분향소에 가서 분향을 한다고 합니다. 매년 연말에 있는 보신각종, 제야의종 타종 행사, 올해는 공연 없이 타종식만 거행됐다고 합니다. 글쎄, 올해 공연을 하기도 좀 껄끄러웠을 것 같아. 계엄인데, 계엄 어쩌고 하는 바람에 무슨 공연이야. 그쵸? 아무튼 이렇게 전 국민이 슬픔에 동참하고 있고 함께 추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 바로 이 괴담이죠. 괴담 내용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언론에서 이 괴담들을 비판해주고 있는데 괴담 내용 이런 게 있습니다. 엊그제네요. 30일 한 유튜버는 민주당이 무한 참사를 틈타 입법을 시도하고 있다는 영상을 올렸답니다. 해당 영상에 따르면 항공기 사고 때문에 매우 심란한 것을 알고 있지만 이런 상황을 틈타 입법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려 한다. 민주당이 헌법재판소법, 개헌법, 한국방송공사법 등을 개정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라고 억지를 쓰고 있어요. 아이고 참. 그 다음에 한 방송사의 사고 중계 화면에 1초쯤에 탄핵 관련 817이라는 문구가 등장한 것을 두고
이것이 북한의 대남 공작 지침 8.17이 아니냐라는 주장을 했다. 아이 참, 이거랑 그거랑 뭔 상관이 있는데? 참 이렇게 세상에는 기괴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남의 아픔을 이용해가지고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려는 아주 못된 인간들이죠. 이런 것들도 인간이라고 우리가 인간 대우를 해주고 살아야 되나 싶은 생각마저 듭니다. 아무튼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어김없이 또 등장했습니다. 작년에 왔던 각설이가 죽지도 않고 또 온 거죠. 그런데 이런 음모론은 차라리 낫습니다. 이거 뭐? 유족들 횡재했네? 이런 글이 올라온답니다. 무한공항 유가족들만 횡재했네요. 보상금 받을 생각에 속으로 싱글벙글. 이 뭐하는 새끼입니까? 뭐하는 새끼야? 예. 보니까 이게 일배인 것 같아요. DC인가? 자, 뿐만 아니라 이번에 무안에서 공항 근처에 사시는 분이 제주항공 이 참사 현장을 촬영을 해서 공개해 두셨죠. 정말 소중한 사진이었습니다. 사고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기장이 마지막까지 어떻게 행동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영상이었죠. 근데 그 영상을 보고 뭐라고? 어떻게 그 영상을 찍을 수 있었냐? 사고가 날 거 미리 알지 않았느냐? 그랬답니다. 그러면서 여러 명이 찾아와 가지고 따지고 그랬답니다. 온라인에서는 이 사람을 아예 그냥 무슨 테러리스트 비슷하게 북한의 지령을 받은 뭐 빨갱이 정도로 이렇게 뒤집어 씌우는 그런 내용들까지 퍼졌다고 합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이분이 자신이 그 화면을 찍게 된 그 경위를 설명하는 일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해도 또 몰라요. 또 그럴란가 몰라. DC 인사이드에 이런 글이 올라왔답니다. 사고 비행기를 조종한 기장은 여자였대. 여자. 그러면서 여자가 제주항공에 기장을 할 때랑 딱 맞아 떨어진다. 그러면서 여자는 기장을 하면 안 된다. 막 이런 거 올렸대요. 네, 진짜. 예, 사고기 기장은 남자였습니다. 더 웃기는 얘기는 이런 거죠. 예, 이재호란 놈이 올렸네요. 무안공항 테러 사건이래. 이게 왜 테러 사건이야? 이재명과 MBC가 민주당과 합작해서 김정은의 지령을 받아서 수행한 사건이래. 나무위키에 테러 예고까지 있었대. 8.17 지시는 김정은이 내린 지령을 의미한대. 심지어 한동훈한테도 지시가 내려졌대. 이쯤 되면은 미치게이지 이거. 표준어로는 미치광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사투리로 미치게이라고 하죠. 이거 미치게이지 이거 미치게이. 이 이재호라는 애는 뭐 하는 애야? 참. 아이고 정말 부모가 누군지 궁금해지는 일이야 상황이 아닐 수가 없어요. 또 있습니다. 이거 참 아유. 이제 봤더니 이번 저 참사가 북한의 공작이다. MBC가 이 일을 일부러 띄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기사가 아예 그냥 대놓고 나왔어요. 이거는 스카이 데일리라는 회사네. 아예 대놓고 했네. 와. 이 또라이들, 이런 것들이 인간이라고 진짜. 네. 지금 이렇답니다. 참 뭐 말을 못 하겠어.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근데 이거를 지금 SNS에 막 퍼뜨리고 다니는데요. 카톡에 난리도 아니랍니다. 또 저 틀딱들 하고 그 이상한 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막 번지고 있대요. 아이고 참 사람들이 밥처 먹고 할 일도 없지. 아이고. 자,
하다 이제는 뭐도 나온다? 가짜 유족설도 나옵니다. 민주당 연관설도 나오는데 이 민주당 연관설부터 한번 볼게요. 제주항공 대표이사는 이상근이고 제주 이스타나 항공은 이상근의 동생 이상직이다. 그리고 이상직은 민주당 국회의원이다. 왜 이 시점에서 침몰하겠느냐? 더 웃기는 거 볼게요. 세월호 침몰 당시 조국 처남이 1등 항해사였는데 이게 뭔데 이거? 무슨 택도항이 이런 이게 이거를 와 마이 또라이다 그죠? 이거는 괴담이 아니라 이거는 미친놈이죠 이거는. 이거를 좋다고 퍼나르는 사람들이 지금 천지백갈이랍니다.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살펴봤더니 이런 거 정말 손쉽게 구할 수가 있더군요. 개 잡놈들도 아니고 말이야. 자, 그 다음에 가짜 유족설도 있죠. 유족 대표로 나와서 말씀하고 계신 그 박한신 씨. 박한신 씨가 가짜 유족이라는 거야. 참. 야, 참. 네. 저쪽 당 애들을 흔히 쓰는 게 가족을 가지고 장난질 치는 겁니다. 가족들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가족들을 물고 늘어져서 괴롭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니 왜 이렇게 되도 안 하는 어거지 소리를 들으면서 고통받느냐? 그냥 그만두고 나와라. 이런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요, 네, 그 빈자리를 다른 놈들이 차지하는데 대체로 그 빈자리를 차지하는 게 누구냐면은 저기 낙엽계 이쪽 애들하고 똥파리들 얘네들하고 그게 아니면은 이 이상한 얘네들 그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족 대표 자리를 이렇게 지들이 꿰차려고 이런 거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잘 활동하고 있는 대표들을 흔드는 겁니다. 이런 일은요 이번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과거에 세월호 때도 있었고요. 지난번 우리 이태원 참사 때도 있었습니다. 일부러 제대로 된 유족 대표가 제대로 활동하고 있는데 그 유족 대표를 일부러 흔들어 가짜 유족이라는 둥 어쩌다는 둥 뭐 사생활이 어떻다는 둥 돈을 횡령했다는 둥 이런 헛소리를 막 퍼뜨려요. 그리고 그 자리를 지들이 차지하려고 그러더라고. 대체로 보면은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부류는 두 부류예요. 이낙연 쪽 이쪽 애들이거나 안 그러면 국힘당 쪽 애들이거나 간혹 가다가 단지 그냥 지가 거기에 앉아가지고 돈 좀 챙겨보려고 하는 돈벌이형 하는 그런 사기꾼들도 있죠. 아무튼 그런 족속들이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번에 이들은 뭐 그런 상황을 이용해가지고 괴담을 퍼뜨리는 겁니다. 진짜 못됐죠. 과연 이들이 인간이라고 할 수 있을지 정말 반박할 필요도 없는 반박할 가치도 없는 이런 일들이 지금 너무나도 SNS에 많이 번지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올리는 사람들은 하나하나가 우리 시민들이 고소고발을 해야 하는데 일부 이 또라이 같은 사람들은 이런 글이 나오면 동네방네 퍼뜨리기 바빠요. 또라이지 또라이 미친 거지 이쯤 되면은. 그런 사람들이 계엄령 하자고 설친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을 눈에 볼 때는 이번 민주당만 아니었으면 참사도 안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계엄령 동원해가지고 민주당 죽여버리자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윤석열이 계엄령 선포한 거를 구국의 결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한민국에서 사라져야 될 사람들이지. 왜? 아니 이 사람들은 정신병원에 좀 들어가야 되나? 정신병원에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죠. 나이를 먹을수록 사람이 지혜로워져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 나라의 노인들은 나이를 들수록 외골수가 되고 나이가 들수록 이상한 일은 괴담에 잘 빠져들고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참 너무나 황당하지 않습니까? 글쎄 뭐 이게 그분들이 옛날에는 학교를 잘 못 다녀서 아니요? 지금 저 이상한 소리 퍼뜨리고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고학력자들이 더 많습니다.
놀라워요. 놀라워. 솔직히 말하면 지역적으로도 별로 요새는 편차가 없어. 호남 쪽에도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좀 있더라. 근데 그쪽에서 이렇게 이상한 괴담 퍼뜨리는 사람들은요, 더 열정적이야. 영남이나 서울 이런 데보다. 너무 놀랬다는 거 아니야. 이제는 뭐, 참, 종교도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 뭐, 교회, 전공은 목사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니요. 스님들 중에도 이런 사람, 똑같은 사람 진짜 많아요. 빨갱이는 죽여도 돼. 이러고 다니는 애들 얼마나 많은데. 내가 일배종정이다. 라고 하는 건 또라이, 그런 중도 있어요. 아이고, 별 희한한 놈, 진짜. 네. 이거는, 이건 지역도 아니고, 종교도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의 인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사람의 인품과 인격이 낮으면은 이런 짓을 하고, 인품과 인격이 있으면 이런 짓 안 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밖에 말씀을 더 못 드리겠어요. 나이만 가지고도 어떻게 말 못 하겠습니다. 제가 연세 드신 분들이라고 얘기했지만, 제 주변에 저보다 나이 어린 놈들도 이러고 다니더라고. 숫자의 차이가 있을 뿐, 정도의 차이는 없습니다. 예. 이거는 나이의 문제도 아니고요. 지역의 문제도 아니고 종교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인격과 인품의 문제인 거죠. 아휴. 우리가 이런 놈들이랑 진짜 한 공동체에서 살아야 한다는 게 정말 부끄럽고 정말 창피하고 분노가 침입니다. 인간이냐고, 이게 인간이냐고. 아이고. 자, 진짜 황당한 대목은 이 대목입니다. 이거 한 기사예요. 기자가 이규석이래. 미친놈. 아이고. 금요일 수상한 주식 매도 그 순간틈에 그를 찾아라. 무한공항 제주항공 참사에 대한 사고 원인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의도한 테러설이 분출하고 있다. 네이버 주식 토론방에는 제주항공 주가가 지난주 금요일 한때 일시투매로 곤두박질 친 주가 흐름이 상식 밖으로 수상쩍다. 그 투자자를 찾아봐야 한다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얘는 도대체 뭐라고 기사를, 하여튼간에 제주항공 주식이 사고 직전에 갑자기 확 팔렸대. 갑자기 확 판 이놈이 사고를 미리 예견하고 판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엄청나게 막 자세하게 써놨습니다. 12시 58분에 13,917조가 매도되어 순간적으로 8,260원이던 주가가 7,800원으로 급락하고 만다. 수상한 거래는 2, 3분 후에 바로 정상으로 복귀했다. 그러면서 아예 누군가가 일부러 사고가 일어날 것을 알고 투매를 했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합니다. 이놈이 범인이다. 이거지요. 제가 이 기사를 보고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이 기사 쓴 새끼가 경계성 지능장애야, 이거. 지능이 모자란 놈이에요. 척 보면 아니라는 게 딱 나와, 솔직히 말하자면. 뭐냐고요? 판매된 주식이 몇 주? 13,000주, 13,900주. 그러니까 14,000주라 그러고 주당 780원. 얼마 나옵니까? 1억 1천만 원 나와요. 1억 1천만 원. 제주항공 주식이 총 몇 주인데 200만 주, 300만 주 뭐 이렇게 돼. 몇백만 주씩 돼요. 근데 겨우 만주가 나갔는데 그거 가지고 이상한 투매라고 얘기를 해요? 주가가 떨어질 걸 미리 알고 사고가 날 걸 미리 알고 팔았다 그래? 겨우 만주 팔렸는데? 예. 솔직히 어느 기업이든 간에 한 만주 정도가 갑자기 확 나와가지고 주식이 출렁거리는 경우는 종종 왕왕 있습니다. 별일도 아니고. 그리고 만주 가지고 누가 진짜 자, 하여튼 제가 이거 자료를 좀 가져왔는데요. 자료 보시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의문스럽다라고 말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12월 27일이에요. 12시 58분, 1시 직전이죠. 갑자기 주식이 뚝 떨어집니다. 마치 바늘로 콕 찌르듯이. 그래서 8,300원이던 주가가 7,800원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게 못 돼서. 자, 이걸 가지고 어떤 누군가가 미리 사고를 알고 대량 매각한 거다. 주식을 매각한 거다. 이 사람을 찾으면 이번 사건의 배후를 알 수 있다. 하이네 진짜. 참 그럴싸한데 내용을 조금만 아는 사람이면은 아니란 걸, 이게 얼마나 헛된 망상인지 금방 압니다. 제가 이 자료를 디테일하게 찾아봤습니다. 바로 이 순간 이렇게 주식이 순간적으로 확 떨어지는 이 순간 14,653주가 거래됩니다. 총. 아까 13,900주라고 그랬는데 그보다 조금 더 거래됐나 봐. 하여튼 14,633주가 거래됩니다. 당시 거래된 주가 한 주당 가격은 7,800원입니다. 다 합치면 얼마? 네, 1억 1,429만 원입니다. 1억 1,429만 원. 손해액은 얼마냐고요? 한 3천만 원. 뭐 어쩌라고 이거 가지고. 이게 사고를 미리 알고 예견하고 판 거예요, 이게? 이 정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만주 정도 팔았는데 이거 가지고? 아이고. 되는 소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되는 소리를. 예? 이거를 세상에, 이거를 세상에, 온 동네방네 퍼뜨리고 다닙니다. 기자라는 새끼가. 주식 좀 하는 사람들은 이 딱 그래프를 보더니 처음에는 이상하다고 하는데 그 당시 거래된 주식 내용, 거래액 총수를 계산해 보더니 에이, 이거 다 합쳐봐서 1억밖에 안 되네. 이거 가지고 뭐 이상하다 그래.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어느 회사 어떤 주식이든 간에 종종 저렇게 미친 매물들이 나와요. 주식 해보신 분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걸 가지고 테러의 증거다, 북한의 테러다, 이렇게 말하는 건 너무 좀 이거 일부러 이런 헛소문을 퍼뜨리는 겁니다. 진짜로. 참 기가 차죠.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그래요. 약간 보면 좀 쪼잔하죠. 예, 좀 잔잔하죠. 자질구레한 그런 내용들인데 이제부터 보여드릴 내용은 좀 심각한 내용입니다. 이번 제주항공 사고의 피해를 키운 원인 중에 하나가 이 활주로 끝에 있었던 로컬라이저 때문이라고 하죠. 이 로컬라이저를 받치고 있던 콘크리트 둔덕 때문에 사고를 키웠다, 피해를 키웠다 라고 합니다. 영상을 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동체 착륙을 해서 잘 미끄러져 들어왔는데 미처 속도를 줄이지 못한 상태에서 이 콘크리트 둔덕과 충돌했고 그 충돌과 동시에 폭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만약에 이게 콘크리트 둔덕이 아니었다면 피해를 좀 더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걸 보고 민주당의 음모라고 그러는 놈들이 있어. 이 로컬라이저가 민주당의 음모래. 아니? 그게 왜 민주당의 음모야? 그러니까 여기가 무안공항이다 이거야. 전라도라 이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다 민주당 탓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이 또라이도 아니고 전국에 있는 공항은 누가 짓고 누가 관리합니까? 그거 다 국토교통부에서 짓고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책임을 따지면 국토교통부가 있는 겁니다. 근데 왜 갑자기 여기 이 로컬라이저가 왜 민주당 음모래?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를 한 자료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이 사진은요, 무안공항에 있는 로컬라이저입니다. 사진입니다. 위성 사진이에요. 이 위성 사진은요, 올해 2024년 5월
구글 어스에서 확보한 사진입니다. 보세요. 콘크리트 둔덕으로 되어 있죠. 확대를 했더니 이렇게 보입니다. 이 콘크리트 둔덕 정도가 아니라 거대한 구조물을 만들어 놨네요. 그죠? 자, 이 거대한 구조물이,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사고를 키웠다. 그런 지적 받는 거는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구글어스 사진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이것은 2022년 5월, 지금으로부터 2년 전입니다. 그 당시 무안공항 사진입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여기에 콘크리트 둔덕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콘크리트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냥 흙 위에 이렇게 로컬라이저가 설치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보이시죠? 자, 좀 크게 해서 보여드릴까요? 자, 보이십니까? 이게 2022년 5월 구글 어스 사진입니다. 2년 전만 해도 없었다는 거죠.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면서 생겼다는 겁니다. 지금 나온 걸로는 2023년에 생긴 걸로 되어 있죠.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은 원희룡이었습니다. 왜 이런 짓을 했을까? 그렇다면 로컬라이저 문제는 민주당의 음모가 아니라 윤석열의 음모 아닙니까? 비교를 위해서 사진 두 개를 갖다 붙여봅니다. 아래가 이번 5월, 그러니까 지난 5월, 2024년 5월에 찍힌 구글어스 위성사진. 위에가 2022년 5월의 구글어스 사진입니다. 확연히 다르죠. 이 상태였다면 절대 사고가 그렇게 크게 안 나. 이렇게 안 나지. 참. 자, 이와 관련해서 언론 보도가 좀 엇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엇갈리는 언론 보도를 제가 좀 정리하기 위해서 제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로컬라이저가 있는 콘크리트 둔덕과 관련해서 MBC의 보도와 MBN의 보도가 좀 다릅니다. MBC는 이 로컬라이저를 어떻게 보도하고 있느냐? 로컬라이저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자, 이게 가로 한 4m 정도 되는 콘크리트 벽을 이렇게 세우고 이거를 12개 정도 세운다 그러죠. 이렇게 촘촘히 세워가지고 이렇게 세운 다음에 여기 위에다가 로컬라이저 기계를 올리고 그 위에 콘크리트 흙으로 덮었다. 이게 1차 시공이었고 그 뒤에 2023년에 이 위에 다시 덮개를 커다랗게 씌워가지고 다시 로컬라이저를 세웠다. 뭐 이렇게 MBC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MBN은 또 뭐라고 보도를 하고 있느냐면 약간 다르게 보도하고 있어요. MBN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느냐?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구조물을 세운 게 아니라 그냥 가로로 길게 담벼락처럼 길게 이렇게 콘크리트를 2개를 이렇게 세운 다음에 이 사이에 로컬라이저를 심었고 그 위에 흙으로 덮었다. 그런데 이거를 지난 2023년에 이 위에 뚜껑을 세게 덮은 거다.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MBN의 보도와 MBC의 보도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위성사진으로 볼 때는 MBN 쪽 보도가 더 맞는 것 같아요. 보시다시피 여기에는 MBC 보도처럼 이렇게 세로로 세워져 있는 콘크리트 둔덕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로컬라이저가 세워져 있는 것만 보이지 이렇게 둔덕이 그렇게 세워져 있는 것 같지 않고요. 오히려 콘크리트 구조물은 이렇게 가로로 2개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MBC 보도는 이거예요. 콘크리트 블럭이 이렇게 마치 빛처럼 이렇게 세워져 있었고 그 위에 이렇게 흙을 덮었다라는 게 MBC 보도고요. MBN 보도는 이렇게 크게 길게 2줄로 담벼락처럼 그냥 구조물이 받침대로 서 있었고 그 위에 이렇게 로컬라이저가 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MBN 쪽 보도가 지금 현재 사진으로 보기에는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MBC 보도처럼 이렇게 빗살 무늬처럼 이렇게 그 세로로 세워진 게 있었다면은 여기에도 어느 정도 표시가 나야 정상입니다. 근데 지금 그런 표시는 안 나더라고요. 자, 아무튼 확실한 거는 이겁니다. 이번에 사고를 키운 거는요, 원희룡 때문이란 거죠. 원희룡 때문에 이렇게 사고가 커졌는데 이걸 왜 갑자기 민주당 탓이라고 뒤집어 씌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권이 얼마나 궁지에 몰렸으면 이딴 식으로 하겠습니까? 얘네들 지들이 저지른 이 계엄 쿠데타 이것을 이런 식으로 만회해 보려고 지금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겁니다. 참 못됐죠. 자신들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다른 사람, 피해자 유족들의 아픈 마음을 후벼 파고 있는 겁니다. 참. 아유, 참. 속상하네요. 그죠?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시 20분 지나고 있습니다.